이 얘기? 진짜 내가 중학교 때랑 똑같이 공부하면 당연히 떨어져요. 내가 늘 얘기하는 거지. 내가 왜 걱정돼서. 왜냐면 현재 내가 가르치고 있는 고2를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그 아이들은 근데도 얘기했지만 나한테 죄송하다 했어요. 점수를 많이 못 받아서. 왜냐면 걔네 내가 토1 다 불렀었거든. 토요일 일요일 다 나와라. 다 나왔어. 하긴 했는데 나랑 하는 거 제외하고 추가로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도 다 숙지하지 못한 채로 시험을 봐서 점수를 조졌어요. 제 나쁜 말을 조졌어요. 그러면 너희가 그러지 않았으면 해서. 선생님. 네. 네, 학습지요. 아 맞다. 나왔을 텐데 갖다 줄게. 내가 뽑아놨거든요. 채원이 윤석순 영어 잘하고 있니? 어때? 적응됐어? 안 됐어? 두 달 하지 않았나? 두 달 넘게 하지 않았나? 그럴 수 있죠. 채원이 영어 선생님이랑 떨어지기 싫어했었잖아. 그지? 이게 또 사실 우리도 좀 그렇긴 해. 왜냐면 고등부 때 담임 선생님이 잘 안 바뀌어요. 특이 케이스가 아닌 이상.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우가 갑자기 영어랑 국어를 같이 다니게 됐어. 수학을 하고 있는데 영어랑 국어를 다 다니게 됐어. 근데 시간표상 수학을 옮겨야 돼. 그럼 옮길 수는 있는데 그런 케이스 말고는 담임 강사가 사실 잘 안 바뀌거든요. 아니면 그럴 수 있지. 만약에 채원이가 나랑 수업을 듣다가 뭐지? 지호수 수업 생각해보니까 왜 이러지? 좀 별론데? 이러면 이제 우영팀이 얘기하겠지? 승민 팀장님께 저 수학을 선생님 바꿔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 상담해보고 결정이 될 수는 있겠죠?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라면 안 되겠지만 약간 그런 엄청난 특이사항 아니면 담임 강사가 잘 안 바뀌어서 고등부는 중등부는 좀 바뀌는 케이스가 많아. 왜냐면 다른 학원 일정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변동이 있어서. 근데 고등부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토요일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주말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없죠.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이거 하기 전에 일단은 2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 번 더 복습을 해봅시다. 여기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면은 이거를 그냥 인수분해해서 x값을 두 개를 찾죠. 이건 뭐 중3 때도 했던 거고. 그리고 근해 공식을 원래 사용을 하는데 이제 추가가 된 건 원래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쓸 때 루트 안에 음수가 나오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는데 우리가 고등수학 3으로 넘어와서 복소수를 배우게 되면서 음수도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데 이제 이것만 추가가 되고 나머지는 다 같아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근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한다 라는 거를 배우죠. 근데 우리가 이때 추가로 배우는 2차 방정식에서 하나 더 배우는 게 있는데 물론 혈례근도 있지만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웠죠.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거의 근 x에 들어갈 아이들 근과 계수 이 계수도 말 그대로 문자 앞에 있는 요 계수들 근과 계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에 대한 부분이었지. 그래서 우리가 그때 두 개의 근을 가져요. 왜냐면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물론 중근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을 두 개를 가지게 되는데 그거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죠. 우리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알파, 베타는 두 근의 곱은 a분의 c로 구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인수분해를 했을 때 x-2하고 x 플러스 4가 나왔어. 근데 이거는 뭐 인수분해 하기 전에 방정식은 당연히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었겠죠.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돼서 이렇게 됐어. 그럼 두 근을 만약에 구한다면 얘가 0이 되는 x가 2가 나올 거고 얘가 0이 되는 건 마 4가 나오겠죠. 그래서 2랑 마 4가 나오게 되는데 자, 근데 이 상태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게 되면 인수분해를 하지 않아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a분의 c에서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요거 두 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요거 두 개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8이 나와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사실 곱셈 공식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했었다. 우리가 근을 알파 베타를 가지려면 어때야 되냐면 x-알파랑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지? 근데 우리가 여기 이 상태에서 전개를 하면 곱셈 공식을 내가 외우진 않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곱셈 공식 중에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나오는 곱셈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근의 합이 얘인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달려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는 거다라고 했고요. 얘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없이 a분의 c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착안이 된 공식이 이 근각계수의 관계 공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물론 4제곱도 있긴 했지만 4제곱은 흔하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곱셈 공식 외운 것 중에 안 외운 친구들도 있어요. 이거랑 그러니까 이걸로 외우진 않고 이걸로 외웠을 거예요. 외우신 분들은 이거랑 이걸로 외웠을 거예요. 외웠다면. 그래서 우리가 A, B, C인 걸로 외웠는데 이 곱셈 공식으로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3차식도. 그래서 3차식에서도 3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다가 한 개 더 붙어 있는 건 어떻게 해? 이거는 따로 공식이 존재하지 않고 두 개 따로따로 계산했죠. 그치? 그 다음에 공통부분 치환하고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건 없어요. 근데 얘가 3차식까지는 곱셈 공식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존재를 하게 되고 그거를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이건 다 지울게요. 자,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하는데 자, 그 3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은 2차이기 때문에 x제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이 2개가 나왔었는데 3차 방정식은 그런 근이 일반적으로 3개가 나오죠. 얘는 근이 3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근이 2개니까 알파, 베타라고 놨었는데 얘는 근이 3개여서 알파, 베타, 감마라는 아이가 생겨요. 이거 그냥 그 알파벳 R 쓰면 되는데 R 쓸 때 이렇게 쓰잖아. 근데 약간 얘를 이렇게 휘어서 약간 Y와 R 그 사이 어딘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게 감마예요. C를 그리스어로 쓰는 게 감마거든요. 이거 알파벳 C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근을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3개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3개를 갖다가 어떤 걸 만들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자, 그럼 만약에 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나왔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이거 곱셈 공식을 내가 외우라고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외웠다면 이걸 알게 돼요. 세제곱하고 여기서 이거랑 이걸 다 더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인데 그걸 마이너스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로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뭐냐면 요거 2개 곱한 거, 요거 2개 곱한 거, 요거 2개 곱한 건데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는 플러스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생겨요. 여기에 X.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가 오냐면 상수끼리 곱한 건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오겠죠. 이렇게 오게 돼요. 자, 근데 마이너스가 어디 붙어 있는지를 보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요. 선생님 안녕. 여기에도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그지?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과 비슷하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아까 전에 우리 2차 방정식이랑 비교했을 때 여기서 두 근의 합을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까 x의 계수에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마이너스 a분의 b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똑같아요. 시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미안. 이걸 써줘야 되는데. A가 세제곱의 개수고 B가 제곱, C가 1차, D가 상수의 개수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럼 얘는 X의 개수이기 때문에 A랑 C를 쓸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 그럼 A랑 C를 쓰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모두 더한 것이 얘는 앞에 마이너스가 안 달려 있으니까 A분의 C를 하는데 얘가 플러스니까 얘도 플러스인 채로 와요. A분의 C. 그래서 얘는 A분의 C가 될 거고
그럼 알파, 베타, 감마는 상수의 위치에 있으니까 a분의 d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를 달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서 앞으로 여러분들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 세 가지를 다 외울 겁니다. 지난주, 이번 주인가? 이번 주 화요일인가에 그 고2가 수요일이라고 있어. 근데 그 단원을 하는데 이 공식을 이용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이용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다 까먹어서. 그러니까 이제 a분의 b인 건 안돼. 마이너스가 있었나? 없었나? 이거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마이너스가 어디 달리는지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여기 3차 방정식 보이지?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 그럼 저기를 구할 때 우리가 각각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를 할 거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무조건 그 순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먼저, 그리고 제일 긴 게 두 번째, 그리고 제일 짧은 게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자, 요거를 각각 구해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거는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를 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어디 붙는다 했냐면 첫 번째랑 세 번째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했으니까 여기에다가는 마이너스를 붙여줄 겁니다. 자, 이제 a분의 b를 하면 1분의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가 만나게 되면 1분의 5가 되니까 얘는 5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안 붙은 채로 a분의 c를 해요. 그럼 그냥 2가 되겠죠. 자,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가 붙은 채로 a분의 d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8이 될 겁니다. 이렇게 구해줄 거예요. 오늘 요거를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내가 썼던 방법 3차식이 여기 있어. 보이세요? 여기 찌는 거 아까 내가 썼던 거랑 똑같죠? 그지?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거 세 개를 알아. 세근의 합이 얼마인지, 이거 제일 긴 게 얼마인지,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인지를 알아. 그럼 요거 세 개를 알게 되면 우리는 방정식이 원래 어떤 방정식이었는지도 구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2차 방정식이랑 계속 비교를 할 거야. 여기인데, 자, 2차 방정식인데 만약에 얘가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그러니까 a가 1이라는 가정하에 이거를 놓고 얘가 만약에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을 알려주게 되면 우리는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야. 근데 알파 베타를 3이라고 줬어요. 그럼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만들라고 했었냐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가 붙었었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를 가진 채로 여기로 보내야 되겠다 라고 해서 2를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마이너스 2로 집어넣자 라고 했었죠. 근데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가 없이 a분의 c 였으니까 이거는 그냥 고지고대로 집어넣자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럼 제가 똑같이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거는 x 세제곱으로 시작할 때, 자, 우리 이거 5 가져올 때 어떻게 갖고 왔냐면 마이너스 a분의 b로 가져왔지. 이건 마이너스를 달고 가져온 거죠. 그럼 여기다 다시 넣을 때에는 다시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부호가 바뀐 거니까 다시 바꿔서 넣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5x 제곱 이렇게. 자, 이 2는요 마이너스를 안 붙인 채로 그냥 a분의 c 해서 갖고 왔죠. 그럼 이 2는 마이너스를 안 가지고 오니까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가지고 온 거니까 다시 부호를 바꿔서 플러스 8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b랑 d만 계속 부호가 왔다 갔다 바뀌고 c가 들어가는 애는 바뀌지 않고 가지고 올 거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 예시에 있던 식이랑 다시 똑같아지죠? 집어넣게 되면 내가 지금 이거 알파, 베타, 감마로 갖고 온 건데 다시 만드니까 원래 거랑 똑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집어넣어 줄 겁니다.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3차 방정식을 할 때 보통 어떻게 썼냐면 조립제법을 썼었거든? 근데 이게 해가지고 이제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를 인수로 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었으면 얘가 의미하는 건 얘가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뭘 만들어? 2차식을 만들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그러면 근 하나를 찾아서 여기서 마이너스 1을 가진다
라는 거를 찾아요.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 이거는 그제 공식 넣어서 뭐 2a분의 짝퉁을 써야겠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3차 방정식에서도 만약에 하나의 근이 1 플러스 루트 2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2차 방정식이 하나가 생기기 때문에 1 플러스 루트 2가 근이면 이거의 켤레인 1 마이너스 루트 2도 같이 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거 말고 물론 얘가 아닌 또 다른 얘가 하나가 더 있긴 있을 거야. 있긴 있을 건데 1 플러스 루트 2 하나만으로도 이거의 켤레인 i를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켤레인 거는 무조건 똑같이 따라간다. 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먼저 구해볼 건데요. 미안해.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자, 이거 일단 1, 2, 3분을 그럼 바로 구해보시죠. 이거는 이제 외워야 돼요. 불러줄게. 54번에 11, 55번에 6, 56번에 0, 57번에 1번, 58번에 마이너스 1, 59번에 1, 60번에 K가 마이너스 뭐야? 노령 그러네. 61번에 마사, 62번에 1번. 3번까지 푼 거죠. 이게 뭐 푸는 거예요? 이거는 9. 이걸 어려워. 9잖아. IPM보다 어려운 애들 들어서. 여기부터. 195번에 10, 93번에 3, 94번에 마이너스 6, 95번에 K가 1보다 크다. 96번에 1, 97번에 2cm. 밑에 것도 2. 그래서 순서 하나가 중간중간 앞으로 와서 저번에 그렇죠. 일단은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2분의 1.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2. 알파 베타 감마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5죠. 이렇게. 그 다음에 혹시라도 해보셨으면 매우 칭찬. 엄청 칭찬. 근데 여기서 이걸 할 때는 이거 통분해줘야 되는데 지금 분모가 알파, 베타, 감마 중에서 2개씩 골라져 있으니까 얘는 알파, 베타, 감마가 되기 위해서 감마가 없어서 얘는 감마를 곱해줘야 돼요. 위아래에다가.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알파가 없으니까 알파를 위아래에 곱해줘야 되겠죠. 알파 얘들은. 미안해. 이거 감마 알파가 있으니까 얘는 베타가 없어서 베타를 곱해줘야 돼요. 그럼 분모가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이 돼요. 그리고 남은 거 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되겠죠. 순서 맞춰 쓰게 되면.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노가다해도 돼요. 노가다해도 되는데 곱셈 공식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곱셈 공식을 쓰긴 쓸 거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노가다해도 상관없지만 이거 만약에 풀게 되면 뭐야. 마지막에 이렇게 풀리게 돼요. 두 개니까 항이 8개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순서 맞춰 쓰게 되면. 곱셈 공식을 쓰게 되면은 사실 알 수 있긴 한데 요거 더한 게 1로 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한 게 1로 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3개 곱한 게 마지막에 오거든요. 곱셈 공식에 있는 거에서 아직 외우지 않아서 그냥 뭐지? 이럴 수 있겠는데
외우고 나면은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나는 필수적으로 외워라 라고 하진 않기는 해. 물론 전개해서 할 수는 있거든. 이거 전개해서 1, 베타, 알파, 베타 만들어서 다시 이거 한 번 더 전개해가지고 만들면 만들 수는 있으니까요. 제가 필수적으로 무조건 외워는 아니기는 한데 웬만하면 외우는 게 좋으니까. 근데 또 적용하다가 또 실수할 수도 있어가지고 이거 그냥 그래서 대입해 주시면 돼요.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한테 줄게.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2분의 1 번분수에 의해서 요렇게 두 개 곱한 게 분모,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분자. 약분하면 마이너스 5분의 1. 그럼 얘는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얘가 더 불리한 것 같아서 200번으로 할게요. 자, 그럼 얘가 지금 세수를 주고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방정식 띡 준 다음에 자 이거 풀어봐, x 구해봐 라고 하는 문제를 원래 주는데 얘는 거꾸로예요. 얘는 내가 x를 줄 테니까 x에 뭘 넣어야 될지를 내가 줄 테니까 이거 갖다가 방정식을 만들어줘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방정식을 만들려면 필요한 게 아까 뭐라 그랬냐면 무조건 3개를 만들자라고 했었죠. 이걸로 제가 할게요. 무조건 3개를 만들자라고 했었죠. 뭐였냐면 첫 번째, 세 근을 모두 더한 거.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3개를 모두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선생님 그냥 x 세제곱의 개수가 1의 3차 방정식이니까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거 대입하면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i가 있는데 i를 살리는 방법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껄끄럽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걸 대입하지 않고 요거 3개를 각각 구해줄 겁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의미하는 것은 요 3개의 근을 모두 더해달라는 뜻이죠. 근데 더하게 되면 i랑 마이너스 i가 없어지면서 마1 뿔 3 뿔 3으로 5가 될 거예요. 더하게 되면. 얘가 더 간단할 것 같으니까 얘 먼저 할게요. 그럼 알파, 베타, 감마는 요거 3개를 다 곱해달라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1이랑 3 플러스 i랑 3 마이너스 i를 모두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 곱하게 되면 이거 합차공식으로 풀 수가 있죠? 마이너스는 냅두고 얘는 둘 먼저 하자. 그럼 3, 4는 9에 마이너스 i제곱. 이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거 플러스 1로 바뀌면서 얘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그는 i가 생겨요. 근데 우리가 원래 2차 방정식에서 이거 쓰지 말고 2x 플러스 3 이거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식은 깔끔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 근의 공식 쓰면은 답은 지저분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예요. 얘가 답은 조금 지저분해 보여도 식으로 만들면 생각보다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얘가 관건이야. 제가 색깔을 바꿀 건데 얘를 녹색으로 쓸 거고요. 얘를 파란색으로 쓸 거고요. 얘를 분홍색으로 쓸게요. 자, 일단 녹색으로 알파, 베타를 먼저 하자. 각각 그냥 제가 얘를 알파, 얘를 베타, 얘를 감마라고 지정을 해놓을게요. 그럼 알파, 베타는 얘랑 얘랑 곱한 거. 곱하면 마1이랑 얘랑 곱하니까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뭐지? 왜 이렇게... 야, 미안해. 이거 어제 하품을 하는데 목구멍 찢어지는 느낌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뭐라 하지? 목구멍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 그 다음에 베타 감마를 하면 얘랑 얘랑 곱하거든요? 그러면 3 플러스 i랑 3 마이너스 i를 곱하는데 그거 아까 했어. 곱한 거 이거라고 그랬잖아. 1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그냥 10이에요. 그 다음에 감마 알파는 이거랑 이거랑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얘한테 분배를 해주겠죠? 그럼 분배하게 되면 마3 플러스 i. 자, 그거 정리할 거 생겼다? 마이너스 i하고 플러스 i하고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 뭐가 돼? 마3 뿔10 마3이니까 4가 되겠죠. 다 구했다.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 자, x 세제곱에다가 이거 답이니까 여기다 써야겠다.
연습장 있으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이 좁아가지고. 자, x 세제곱에다가 그러면 아까 세근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를 달고 가져오니까 얘는 부호를 바꿔서 넣자 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a분의 c, 부호를 안 바꾸고 가지고 온 a니까 그냥 넣고 마지막에 얘는 바꿔서 가져오면 되니까 다시 바꿔서 집어넣으면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개는 그래도 i는 없으니까 한번 지금 해볼게요. 얘가 편리선이 생겨서 답은 계산은 조금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식은 과정은 좀 아니어도.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일단 이 세 개를 먼저 구해주시면 돼요. 각각을 그냥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놓고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 좀 걸려도 괜찮아요.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생각났다. 강남고 다음 주에 저기라면서요. 동아리 맞아? 동아리 들어간다는데 다음 주에? 제가 강남고가 12명이 있거든요? 갑자기 나 뭐 동아리 홍보 좀 해달래서 해도 돼요? 별건 아니고 방송부가 공식 동아리예요. 근데 방송부 부장이 제 제자거든요? 그래서 걔가 부장인데 모르겠어. 인원이 많아지면 좋은가? 잘 모르겠는데 과잠이 있어서 간지가 난대요. 사비를 쓰지 않고 학교 돈으로 방송부 회식을 한대요. 그걸 어필해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뭐지? 선배들하고 그러니까 같은 방송부 내에서 선배들하고 그리고 공식 동아리다 보니까 그 학교 선생님들과의 교류가 조금 있나 봐요. 아무래도 좀 교류가 있나 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과 이제 조금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동아리라고 홍보를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 더 있는데 사실 두 개 더 있는데 또 하나는 연극부. 연극부 단장이 제 제자예요. 얘 연극 그 대회도 나갔었거든요. 연극부는 막 이제 그냥 연극 좋아하면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연극부의 장점은 뭐라 했지?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친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정고하고 강남고하고 이렇게 하면 그 약간 대회 같은 거 이렇게 나가니까 준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도 많이 친해질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그런 거 별로다. 난 생기부가 짱이다 하면 야, 미안해. 그 이름을 까먹었어. 이름 엄청 어려운데. 잠깐만. 얘는 부장이나 단장이나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생기부 혹시 신경 쓰이는 사람은 여기 들어오면 좋대요. 본인이 겪어보고 얘기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동아리 이름 너무 어려운데. 모의 국제회의 동아리? 근데 여기 생기부 잘 써주고요. 가끔씩 청소년 수련관에서 활동하는데 근데 약간 MBTI E들한테 추천한대요. 아니, 아니어도 되는데 왠지 E들이 들어오면 좀 적응 잘할 것 같은. 그리고 이 동아리가 그 몇 년째 광남고에서 없어지지 않고 몇 년째 유지되고 있대요. 좀 이렇게 좀 많이 오래된 그런 동아리래요. 그리고 이건 왜 말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이 동아리 출신인 선배가 현재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대요. 이걸 어필해달래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네요. 혹시 동아리 나중에 다음 주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3개 한번 봐주세요. 방송부, 연극부, 이거 몰라. 모의 국제회의 동아리 이름이 너무 어려워. 선배들 도움도 받고 이럴 수 있나 봐요. 무슨 그러니까 모의 국제회의 동아리인데 약간 동아리 이름이랑 관련된 활동을 막 크게 하는 건 아닌가 봐. 해달래서 해줬어요.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답 200번 2로 1 0 6 맞아. 내가 좋죠. 오늘 막 써주려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아니 안 들어오는 거 있어? 여기서 없는지 예진이는 한이랑 태훈이는
이건 다 더하는 거. 세 개 다 더. 이게 다 더해달라는 얘기야. 이거 세 개. 얘가 각각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거. 다 더하면 얼마야? 그럼 이거는 다 곱한 거야. 이거 세 개 다 곱하면 얼마야? 그 다음에 이거는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해서 더하는 거.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6. 이건 12. 이거 마이너스 8. 그거 세 개 다 더한 게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공식을 넣는 거야. 지금이 다 나왔어? 는 0이 더하기. 방정식인걸? 는 0이 달려있어야 돼. 이번에 다 맞는데 x의 개수만 잘못 나왔거든? 근데 원래 그게 실수가 많이 나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여서 그것만 다시 계산하면 될 거야. 나머지는 다 맞아. 이거는 이거 24 나오지 않았어?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를 달고 들어가네. 그것만 고치면 되거든. 얘는 이것도 능력 붙여놓고. 정확한데? 영상을 안 쓰는 게 맞아요. 안 쓰는 게 맞아. 얘네? 능력 방정식이 이것도 차우수만 틀리네. 다 곱한 것만 다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오케이, 다들 얼추 된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엄청 어려워하진 않으면 다행이다. 자, 3차 방정식에서 그러면 자,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켤레근을 이용하는 건데 자, 하나에 두 개의 근을 줬어. 근데 여기서 얘는 켤레가 될 게 없으니까 그냥 냅두면 되는데 2 플러스 루트 5라는 아이는 켤레근이 있죠.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5를 주자마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 나머지 한 근은 2 마이너스 루트 5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마이 2 플러스 루트 5 2 마이너스 루트 5를 알아. 자, 그럼 우리가 세 개의 근이 각각 이렇게 나와서 얘네를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놓을 겁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면은 a가 나오겠네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해야 마이너스 a분의 b인 a가 나오겠죠. 그럼 요거 세 개를 다 더하게 된 게 a가 될 거예요. 계산은 지금 제가 하지 않을게요. 그럼 우리가 b를 구할 때는 뭐였냐면 알파, 베타, 감마를 해야 마이너스 b가 되겠죠? 마이너스 a분의 d였으니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b가 돼요. 그럼 요거 세 개를 다 곱한 게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요걸로 a, b 찾아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따가 시간을 따로 드릴 거고요. 일단 여기로 넘어올게요. 너무 잘 따라오고 있지? 정보랑 배경이랑 채원이랑 태연이랑 4시간 4시간이라서 세원이는 영어도 2시간 있잖아. 국어도 하고 온 거 아니야? 그거 하고 왔어요, 아침에. 그니까. 진짜 헬이다. 내일 푹 자. 내일 진짜 푹 자야겠다. 자, 4차 방정식의 근의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일단은 이거 보자마자 그럼 우리가 또 뭐 해야 되냐면 내가 2차식에서도 알파, 베타 보이자마자 뭘 해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것도 3차 방정식에서 똑같이 해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일단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뭔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뭔지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가 뭔지를 먼저 찾아줄 겁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였으니까 3 그리고 얘는 a분의 c였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x가 없어. x가 없다는 거는 x의 개수가 0인 거지. 그럼 얘도 0일 거예요. c가 0인 거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5가 와야 되겠죠. 다 찾았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저거를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것 뿐입니다.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이 의미가 힘들겠다. 1번에 이 친구 기억하시나요? 이 친구는 뭐였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그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거 감마 쓰다 보면 손이 꼬여가지고 여기에다가 3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0 집어넣으면 이거 다 사라진다. 그래서 이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세제곱도 공식이 존재합니다. 세제곱은 뭐냐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감마 세제곱 사실 여기에 원래 마3 ABC, ABC가 달려있긴 하거든요.
이게 뭐가 되냐면 변형전이야. 이거 변형전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 요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 얼마인지 알잖아요. 여기 위에서 이거 구하면 이거 얼마인지 알아요.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돼요. 이렇게. 자, 한번 대입해보자. 대입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핵심은 요거를 구해주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5였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네모에 마5 집어넣으면 플러스 15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지?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3이었죠? 이거 해야 되네요. 0 넣으면은 얘랑 똑같으니까 얘는 9겠다. 구해놔야 되겠네. 그럼 얘가 9. 그리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는 0이니까 이거 싹 다 0으로 날아가요. 그럼 그거 남는 것은 3, 9, 27밖에 안 남겠죠. 따라서 이 플러스 15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27 마이너스 15가 돼서 12. 그래서 얘가 12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써주면 되는데 3번도 혹시라도 기억을 하고 있다면 매우 칭찬. 3번을 기억하고 있으면 진짜 굉장히 제 수업을 잘 들었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되게 인상에 잘 남겨놓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물론 전개를 하게 되면 이거를 다 이용해서 풀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는 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이용할 때 뭘 쓴다 그랬냐면 이 친구를 쓴다고 했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3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복잡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에 미지수가 2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복잡하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꿀 거냐면 감마를 이용을 해줍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3 마이너스 감마로 바뀌고요. 그럼 베타 플러스 감마만 남기고 알파를 넘기면 베타 플러스 감마는 3 마이너스 알파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감마 플러스 알파는 요거 2개 남기고 베타가 넘어가니까 3 마이너스 베타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결국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 3 마이너스 감마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럼 미지수가 원래 2개씩 있었는데 1개씩으로 줄어들면서 훨씬 간단해지죠. 그래서 이거 전개해가지고 대입만 쭉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면 훨씬 더 편해요. 이거 확실히. 계산 실수가 잘 안 나오고. 왜냐면 문자가 2개인 상태에서 하면은 물론 그러니까 너희 실수할걸?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수하는 게 아니라 그 뭐지? 공통점을 찾기가 힘들어. 예를 들어서 이거랑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기면 다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묶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나오게 되면 그게 잘 안 보여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묶어야 하는지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비추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거를 우와 한번 해볼게요. 이거 2번 방금 내가 말한 거거든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알파. 미지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풀어주시면 돼요. 2번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이거 203번을 한번 해봅시다. 205번은 어려운 거라서 얘만 지울게요. 일단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저 알파, 베타, 감마들 간의 관계를 먼저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각각 얼마가 나는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맞아.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만들 거니까 감마를 이항시키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는 9 마이너스 감마가지. 그래서 얘 대신에 9 마이너스 감마를 집어넣어야 그럼 미지수는 한 개로 줄여야 되고. 나머지 전부 다 9 마이너스 알파랑 9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예요. 이 마지막씩 어딨어? 이거. 팔. 8. 원래 마이너스 2가 아니야? 그것도 다 마이너스야.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가 달려있었어요. 왜냐면 얘가 짝수기면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마이너스를 한 개를 뽑아낸 거잖아. 그러면 플러스를 바꾼 거니까. 여기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뽑아내고, 뽑아내면 마이너스가 총 3개가 나온 거니까 마이너스가 달려있었어요. 그치. 그 답이 마이너스거든. 왜냐면 분자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일 거거든. 왜냐면 얘가 베타, 감마가 둘 다 필요하니까. 맞아. 그거야. 분자에 그게 들어가. 그게 분자. 분모는 다음에 쓰는 거지. 이게 분자예요? 응. 분모는 얘가 맞아. 알파, 베타, 무슨 소리지? 내 손이 다 아프다. 이면지 한 번만. 이면지? 혹시 이면지 또 필요하잖아. 들고 다니게. 개념원리의 특 단점은 어떤 문제인지에 상관없이 공간이 좁다는 거. 엄청 크게 나왔는데. 얘는 맞아. 이거를 딱 이걸로 보는 거? 얘는 마이너스 2니까 이거 마이너스 2로 되고. 그건 바꿔낼 것 같은데 맞았잖아. 얘는 내가 3이었어서 3이 나오고 걔는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2거든. 괜찮아. 숫자만 바꾸면 숫자야. 되게 이게 잘 끌어가. 답 나올 거야. 정 머리 아프니? 계산이 많아서. 미안해. 알파가 감마가 되려면 뭐가 더 필요해? 지금 알파, 베타, 감마를 만들어준 거잖아. 통분하려고. 그치? 그럼 얘는 베타랑 감마가 필요하지. 그럼 여기도 베타랑 감마를 곱해주겠지? 그래서 베타, 감마가 올 거야. 맞아. 얘가 똑같은 애가 되니까. 이거랑 똑같은 애 얘기 넣어주면 돼. 그래서 이거 풀고 있는데? 3이 아니야. 3이에요? 왜냐면 이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2잖아. 난 아까 전에 3이어서 3으로 넣어. 항상 3인 게 아니라. 아까 내가 다 더한 게 3이어서 여기에 3이 들어간 거야. 얘가 다 더한 게 마이너스 2잖아.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숫자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숫자가? A분의 C. A분의 C. 3이 되었어. 얘는 마이너스, 얘는 A분의, 무조건 분모에는 얘거든. 그래서 분자에 얘냐만 선택해줄게. 4번은
알파, 베타 값만은 뭔지 모르고 여기 A, B, C, D가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였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B예요. 1분의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값만은 마이너스 A분의 D였으니까 마이너스 4. 그리고 얘는 3. 그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2이 아니야? 이렇게. 다 마이너스. 맞아. 응. 정리할 수 있어. 구했는 거, 맞는 거. 대영이가 봐줄 거야. 풀 수 있는 건데. 더 세게 쓸 수 있지. 더 세게 쓸 수 있어. 과연 말을 더 붙여줄게. 여기 적자왔나? 지금 잘 나가고 있네. 종이. 대형이랑 다르게 나오세요. 정말 틀리네. 탈출을 원하는 정보를 못 주시다. 이거 푸는 거 아니야? 응. 이게 맞는 거. 여기가 알파, 베타, 베타만 정말일 것 같아. 이거 3의 제곱. 맨 앞에 3이어서. 얘가 3, 3, 3을 바꿨잖아. 그래서 그래. 얘 곱셈 공식 쓰는 거. 이거는 그냥 여기 3의 세제곱, 3의 제곱, 3의 1제곱, 여기 3이 아닌 거. 그치. 이제 막힌 건가?
알파 베타 감마를 맞추는 거야. 그래서 얘한테는 감마만 더 주면 되고 얘는 알파만 더 주면 되고 얘는 베타만 더 주면 돼. 한 개씩만 있어도 됩니다. 답이 뭐가? 좋아요. 선정이 질문? 뒤에 이거 맞아. 근데 풀이 있었지? 이거 베타 플러스 감마를 대부분에서? 이것도 좋아하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1이잖아. 그치? 그리고 베타 플러스 감마 대신에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 쓰기. 그걸 하면 비밀수가 만나요. 잘 해봐. 되게 괜찮니? 풀고 있는 거. 풀고 있는 거. 이거? 나 이대로 풀지 말라고 그랬잖아. 시 너무 보조맨들 했잖아. 미술 너무 많이. 잘하고 있는 가운데 거만 하면 될 것 같아. 딱 이거 두 번째 거 할게요. 이거 가운데 거. 이 가운데 거를 이거 바꿔야겠다. 이거 이대로 바꿀게요. 얘를 이용해 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용하라고 한 건데 이거 3을 그대로 넣으라는 뜻이 아니었어.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 다음에 얘는 A분의 C에 의해서 3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A분의 D에 의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돼요. 그지? 이렇게 구한 상태에서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이 감마를 우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알파 플러스 베타밖에 안 남아서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알파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로 만들어줄 수가 있을 건데 그럼 그거를 우리가 센스껏 순서에 맞춰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로 바꿔줍시다. 여기서 이제 좀 화가 날 수 있어. 왜? 마이너스가 너무 많아. 마이너스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조금 빼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꺼내게 되면 이건 2 플러스 알파로 바뀔 거예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꺼내면 2 플러스 베타로 바뀌겠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꺼내면 2 플러스 감마가 될 거예요. 대신에 내가 지금 마이너스를 몇 개 꺼냈냐면 하나, 둘, 세 개를 꺼냈으니까 홀수비여서 맨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곱셈 공식을 한번 쭉 써볼게요. 대신에 마이너스로 크게 묶어줘야 돼. 자, 이 곱셈 공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오면 되는데 이거 3개 다 더한 건데 2의 제곱이 들어가서 4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그 다음에 플러스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모아서 여기 작게 말해야 돼.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는 마이너스 2를 넣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에 해당하는 3을 넣고 그 다음 알파 베타 감마에 해당하는 4를 넣어요. 그럼 여기 맨 앞에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바로 열고 다 넣어주면 8 마이너스 8 플러스 6 마이너스 4 그럼 계산하면 8 마 8 없어져서 마이너스 2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이 정도?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개념 원리가 근데 여기 필수예제 있지. 이거 기본 개념을 적용을 하는 거긴 하거든 사실. 그냥 개본은 뭐야? 기본 개념을 적용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계산 과정은 조금 복잡한 애들을 많이 내요. 개념 원리가. 왜냐면 이 정도는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나중에 너네 실수 안 나올 거야 라고 하는 문제들을 출제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세 수를 근으로 하는데 근이 상태가 이상해. 원래 얘가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근에다가 다 어떻게 했냐면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중간에 갑자기 1이 왜 생겼지? 이러면 안 돼.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이 친구를 다 근으로 가져야 된대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일단은 접근법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세 가지는 무조건 다 구해주겠죠? 그럼 다 구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3,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A에서 1. 여기까지는 다 구하고 시작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자 바뀐 거는 요거 세 개를 근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세 개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는데 그게 얘네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를 다 응용을 해서 풀어주게 되는데, 우리가 원래 근을 알 때 방정식을 만들려면 세 개를 전부 더한 거, 둘 짝지은 거, 그리고 세 개를 모두 곱한 거를 다 해줘야 되죠.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다 할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건 세 근의 합이야. 근데 지금 근이 이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 셋을 전부 더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전부 다 더하게 되면 동류랑 정리를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3. 근데 우리가 이거 얼마냐면 3이라고 아까 구해놨죠. 그래서 얘는 6이 될 거예요. 색깔을 바꿔서. 자, 그 두 번째는 뭐였냐면 두 개 짝지었지. 그럼 이것도 두 개씩 근을 짝지어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랑 감마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랑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두 개씩 곱하게 되는데, 그때는 원래 알파, 베타, 감마가 근이었지만 이거는 알파 플러스 1, 다 플러스 1이 붙었기 때문에 식이 조금 길어졌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게 되면 얘네 둘이 만나면 알파, 베타, 알파, 베타 플러스 1. 이것도 전개하면 베타, 감마, 베타, 감마 2. 미안, 1이야. 이게 전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전개하면 감마, 알파, 감마, 알파 1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비슷한 애들끼리 한번 묶어볼게요. 지금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보면 일단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묶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파가 2개, 베타가 2개, 감마가 2개 있이 있다는 거는 얘가 2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1이 하나, 둘, 세 개의 1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더하기 3을 달아주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 이거 다 각 알잖아. 이거 다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까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3.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마2 뿔 6 뿔 3에 2에서 얘는 7이에요. 이렇게. 그지?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거는 알파, 베타, 감마죠. 즉, 근의 곱. 세 개의 근의 곱인데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물론 곱셈 공식을 쓰면 되겠죠? 곱셈 공식을 사용을 한다면, 아니면 그냥 쭉 전개해도 돼요. 제가 이거 두 개 먼저 전개한 다음에 얘랑 분배 법칙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간에 뭐가 나오냐면 아까 전에 제가 한 대로 알파, 베타, 감마가 하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하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하나, 그리고 1이 하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 8개의 항이 나오거든요.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말한 대로. 그럼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냐면 1이에요. 1. 3개 다 더한 건 3. 요거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정리해주면 1 플러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래서 계산하면 3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세 근의 합이 6, 둘둘둘 짝지에게 7, 다 곱하기 3이라는 거는 우리가 방정식으로 만들게 되면 따라서 아까 전에 뭐라 그랬지?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를 달고 집어넣으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세 근의 곱이 아니라 둘둘둘 짝지은 거는 우리가 그대로 집어넣기로 했었죠. 그리고 세 근의 곱은 우리가 마이너스로 집어넣기로 했었죠. 그래서 방정식을 완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근이 전부 다 요거 세 개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복잡하지? 그래서 이거 잘 따라와야 돼요. 왜냐면 얘가 그럼 알파, 베타 보면 뭐예요? 왜 이걸로 해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애초에 이거를 곱했어. 근데 갑자기 여기 이거를 푸는 과정에서 여기 처음에 구했던 걸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나 분명히 이거 쓰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얘를 곱하지? 이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일단 한 개를 한번 해볼게요. 206번. 왜냐면 이걸 지우고 싶지 않아서 아직. 206번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근이 바뀐 거예요. 세 근이 바뀌었어요. 많이 복잡해. 이런지 모자랐는데. 이거 이게 맞아요. 10? 정리한 거야? 이게 원래 10이지. 마이너스 2x, 12 마이너스 2x, x 맞는데? 이거 약분했어? 네. 4x 세제곱? 음, 4가 안 되네, 이때는. 이거는 뭐랑 모르겠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이거는 수가 높다가. 뜻도 안 돼? 마이너스 90. 그러네. 2는 뜻도 안 되네. 이게 무조건 안 돼. 마이너스 1도 안 되고. 너무 크지? 마이너스 2. 8,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76, 14. 안 나오고. 마이너스는 절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마이너스가 들어가야지. 이거 자연수 x가 나오는데. 시간 맞는데? 30.
54 이거 제곱 180x 하나 빼있는데 틀린 게 없는데? 오! 2로 된다. 아, 양소리 나는 게 맞네. 2로 된다. 똑같이 나왔었는데. 되잖아. 지금 이게 있네, 답이. 뒤에 있는 거. 아, 뭐 집어지? 제곱? 앞에 있는 거 뭐지? 여기 올라가고 있어? 계산 과정이 아직은 많이 복잡할 수 있어. 저희 또 영이 없다. 귀신같이 닮아지네. 마이너스, x의 개수만 틀렸어, 저. 나머지는 다 맞아. x의 개수만 틀렸어. 풀어서 어떻게 되지? 여기 두 개가 적은 거.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는 뭐야, 살아있니? 살아있구나. 그래서 보면 이런 줄 알았어. 오이? 분수가 안 나와야 되거든. 이건 맞는데? 이거 통분하면은 엄청 복잡하겠구나. 이거 그냥 알파벳과 감마로 하면 돼. 이거 감마만 주면 되고 알파만 주면 되고 베타만 주면 되잖아.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거 맞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게 분자야. 이게 분자야. 아, 이거 분자야? 이게 분자고 분모가 알파 베타 감마. 오케이. 그냥 풀이를 한번 쭉. 그럼 1이 그릴 거야. 네? 그 4은 그 2에서 알파 베타에 있는 여기는 왜냐면 분모끼리는 더할 수가 없어. 그냥 곱하기는 가능해서. 맞아. 계산이 분수여서 그 통분하는 것 때문에 불편할 수 있지. 그래서 밑에 있는 거를 그냥 쭉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거 갖다가 여러분 이걸 구하시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3이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1 까지 구한 다음에 요거를 하면 자, 세분의 합은 얘랑 얘를 더해요. 분수에 덧셈은 분모가 똑같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통분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을 하게 돼요. 그럼 분자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들어올 거예요. 그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1.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하면은 알파 베타 분의 1, 베타 감마 분의 1, 감마 알파 분의 1. 이건 통분하면은 알파 베타 감마에 얘는 감마만 주면 되고 알파만 주면 되고 베타만 주면 되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요거 3개 다 곱한 거는 알파 베타 감마분의 1이죠. 근데 이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거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럼 집어넣으면 x 세제곱에 얘는 부호 바꿔서 얘는 안 바꿔서 얘는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숙제 너무 어렵지 않은 걸로 프린트 해드릴 거라서 요거 이런 거 약간 이것과 조금 더 쉬운 걸로 좀 더 계산도 복잡하지 않은 걸로 연습할 수 있을 것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숙제 하실 때는 연습하시면 돼요. 손도 제외.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근데 승도에 계산 연습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볼게. 그러면서. 왜냐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눈에 튀어나와요. 자, 여기서는 혈례근의 성질. 자, 한 근이 1 플러스 i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나머지 한 근, 두 번째 근. 나머지 한 근이 아니고 두 개가 남았으니까 1 마이너스 i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죠? 근데 우리가 3차 방정식은 원래 근이 3개여야 돼. 그죠? 그럼 우리가 원래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의 역할을 하는 3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한 근이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가 2개가 나왔어. 그럼 우리가 한 개의 근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얘를 1 플러스 i라고 놓고 얘를 1 마이너스 i라고 놓을게요. 나머지 한 개는 뭔지 몰라. 문제에서 안 줘서.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할 것은 알파, 베타, 감마를 이용을 할 건데 개수를 봐봐. 여기를 알고 여기를 알지. 그럼 우리는 지금 A가 1인 거를 알고 C가 4인 거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B랑 D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A랑 C를 이용할 수 있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써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하는 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사용을 해줄 건데 우리가 원래 이거는 마이너스 A분의 C로 구해요. A분의 C로 구해요. 근데 A분의 C를 하면 얘가 마이너스 4가 나오죠. 한번 해볼게요. 알파, 베타는 이거 뭔지 모르니까 그냥 알파인 상태에서 쓸 거예요. 그래서 알파랑 얘를 곱하고 그리고 베타랑 감마를 곱하고 그리고 감마랑 알파를 곱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전개를 쭉 해주면 알파 플러스 알파 i 플러스 1 마이너스 i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i는 마사. 그럼 여기서 이제 알파 i하고 마이너스 알파 i하고 지워지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2로 바뀌게 되죠. 그럼 남은 것만 쓰게 되면 2알파 플러스 2가 마이너스 4. 그럼 이 상태에서 정리해주면 1차 방정식 풀어주는 거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3이 되죠. 알파는 마이너스 3.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가 마3이라는 걸 알게 됐어. 여기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이걸 다 찾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A, B만 구해주면 되겠죠. 자, 저 A를 구하려면 우리가 세 근의 합을 써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AA에서 마이너스 A인데 세 개를 모두 더하게 되면 이거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A는 1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이거 아니잖아. 이거 이미 썼죠? 알파, 베타, 감마를 아직 안 썼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를 사용하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D인데 마이너스 1분의 B가 돼서 마이너스 B가 돼요. 근데 요거 3개를 다 곱하면 요거 2개 곱하면 2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도 그래서 B는 6이 돼요. 구하는데 요거 2개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2개 더하면 7이 되겠죠.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혈례근인 거 2개를 베타 감마로 놓습니다. 알파는 아직 모르니까 그냥 알파인 채로 둬요. 그래서 요거 3개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 쟤는 지금 제가 A랑 C를 알기 때문에 A분의 C를 활용하기 위해서 얘를 쓴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면 밑에 있는 문제의 207번을 보면 얘는 6을 알지. 얘는 이걸 알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냥 우리가 원래 알던 대로 A가 1이고 D가 6이라는 거를 알아요. 근데 우리 A랑 D를 쓰려면 뭘 해야 돼?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6이다 를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이용해서 알파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현재 얘는 알파, 베타, 감마가 각각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니까 알파는 뭔지 모르고요. 얘가 1 플러스 루트 2, 얘가 1 마이너스 루트 2 상태입니다. 이 문제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이거 아직 안 지울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이용해서 알파 값을 먼저 찾아주세요. 근데 이건 i가 없어서 괜찮을 거예요. 극소수 i가 없어서. 근데 왜 저게 베타랑
저 값이 나는 거야?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2가 베타인 줄 몰라. 그냥 우리가 베타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이용하는 거는 세 개를 어차피 곱할 거기 때문에 뭐가 1 플러스 루트 2인지는 상관없어. 그래서 그냥 편한 게 왜냐면 알파가 제일 쓰기 편하거든. 이렇게 쓰면 돼서. 그래서 내가 알파를 그냥 두려고 베타랑 감마라고 그냥 넣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개의 근은 알 수가 없지만 나머지 두 개는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이면 우리가 근의 공식에 의해서 뿔마 루트가 나오잖아. 그치? 그럼 루트 앞이 플러스인 게 하나가 있으면 루트 앞이 마이너스인 게 자동으로 하나가 세트로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얘가 준 건 한 개지만 실제로 두 개를 알고 있는 거지. 이렇게 두 개. 근데 이거 베타 감마가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베타 감마는 내가 임의로 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베타 감마를 안 쓰겠지 사실. 그래서 알파랑 이거랑 다 곱했더니 그게 마이너스 6이었다 라고 식을 세우면 알파 값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식을 세워봅시다. 괜찮니? 즐거운 이렇게 나오는 이거 뭐지? 이거? 응. 아, 여기서 네근이 그게 어떻게든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 중에 그냥 임의로 그냥 뭔지 모르니까 내가 미지수를 놓은 거잖아. 그럼 이 중에 두 개는 여기서 나오겠지. 그렇지? 그럼 이 중에 두 개는 여기서 나오겠지. 그럼 송주는 얘 끊어서 봐도 돼. 여기에서 두 개를 찾아서 이거를 구하고 여기에서 두 개를 찾아서 이걸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보여줘. 무슨 말인지 이해해? 통분해서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해줘. 선행? 앞에 있는 거 지우고 없었다고? 이거 무슨 일? 이거 똑같이 좀 이거 1 알파로 바꿨어. 왜냐면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1이잖아. 근데 여기서 이게 곱셈이 있잖아요. 응. 근데 곱셈이 아니라도 그냥 쓰고 싶어요. 왜냐면 미지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니까. 그치. 왜냐면 원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인데 알파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알파가 됐어. 그리고 1번에서 감마인데 거기에 분모가 알파 베타 감마가 달려있는 거야. 아니 통락이지. 통락이지. 맞아. 근데 이거 이제 통분을 해도 되고 아니면 더 쉽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거 미안해 내가 편하게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그 예를 들어서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애는 이렇게 하트로 쪼개게 해가지고 2분의 a 플러스 2분의 b 이런 거 쓰잖아. 그치? 이것도 하트로 이렇게 쪼개줄 수 있거든? 근데 간단해져. 알파분의 1 마이너스 1 알파분의 알파가 1이니까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면 아마 다음에 좀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잘하는데? 네. 맞아 여기 좀 어려워. 내용은 되게 별거 없어. 근데 내용이 별게 없는데 문제를 어렵게 내. 그래서 너무 불친절. 근데 계산식이? 내가 힘들어. 방금 얘기했잖아. 개념 원리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제가 좀 많이? 미안해. 4가 아닌데? 혹시 4가 1 더하기 3에서 나온 거야? 그럼 알파가 3이 나온 거야? 뭐 나왔어? 맞아. 근데 얘가 나머지 두 분의 합을 물어봤잖아, 얘는. 그치? 그럼 얘가 문제에서 준 게 이거잖아. 그럼 재환이는 얘랑 얘를 더해줘야 돼. 왜냐면 얘가 문제에서 주어진 거 말고 나머지 두 개를 더하라 그랬잖아. 그럼 문제에서 준 그는 얘니까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를 더해라는 거지. 이제는 괜찮아? 아니요. 안 괜찮아요. 숙제는 쉬운 걸로 드릴게요. 조금 이것보다 친절한 걸로 드릴게요. 정말 인진이 걸 볼 수가 없어. 정말 잘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어. 이해가 잘 안 돼. 정말 그런 게 아닌 것 같긴 해.
세연이는? 어디서 틀린지 모르겠어요. 다 곱한 게 어딨죠? 12. 시청 아니 그거 맞는데 이거 다 곱하기 10. 얘 곱하기 알파. 한 개 있어야 돼. 근데 알파가 마이너스. 알파가 6이 나와야 돼. 6이요. 안 곱했어? 네. 곱해야 되는데? 얘랑 얘랑 가는 거예요. 맞아. 오, 잘 풀었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거랑 이거를 곱해줘야 돼. 그래서 이게 마 6이다라고 세워야 돼. 그래서 요거 찾아줘야 돼. 알파. 이렇게 했어?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럼 알파 값이 6이 나올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얘가 결국은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6이니까 알파는. 드림필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돼요. 쌤, 질문 하나. 이거 나간다면서? 하나만 더 나갈게요. 왜냐면 이거는 근데 이것도 어려운데 어떡하지? 이것도 어려운데. 한번 이해를 해보자. 일단 영상은 찍으니까요. 근데 어려워요. 이게 저기 W같이 생긴 애 있잖아요. 제 이름은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나도 몰라 왠지 모르겠는데 저 이름이 오메가입니다. W의 그리스어가 맞아요. 그래서 저거는 오메가라고 읽는 건데 저거는 그냥 약간 알파, 베타, 감마랑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기는 해요. 자, 우리가 x 세제곱을 해서 1이 나오는 거를 찾는다면 이거 그냥 얘들아 x가 뭐야? 라고 내가 물어보면 모두가 1이요 라고 하겠지? 근데 우리가 이거 1을 이항을 시키잖아요.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거든요? 근데 저랑 배웠죠? 3차 방정식의 근은 3개가 나와야 돼. 허근을 포함해서라도. 그럼 3개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만약에 보자마자 그냥 이거 x 1인데요? 하면은 얘가 분명 근이기는 해. 근데 이거 말고 우리가 모르는 애가 2개가 더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2개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얘를 인수분해를 합니다. 예음이 말고 다 외우고 있어야 정상이긴 합니다. 자, 이거 1은요. 1의 최고의 장점은 내가 뭐라고 항상 얘기하냐면 지수에 내가 아무거나 넣어줘도 돼요. 그럼 이거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그럼 우리가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은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지? 그럼 우리가 이 상태에서 근을 구한다고 하면 원래 여기에서 x는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x는 1이 나오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근의 공식을 사용을 해요. 그럼 근의 공식을 사용을 하면 마1 뿔마 루트 3i 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냥 과정을 생략했어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3개의 근을 가진다는 걸 알기는 했어. 근데 이때 나오는 이 친구를 우리가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때 생기는 이거는 분명히 i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허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허수인 근이라고 해서 허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때 이거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있죠. 아무거나를 그냥 우리가 오메가라고 치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오메가가 하나의 근이라고 친다면 x 세제곱은 1의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오메가를 세제곱하면 1이 될 것이다. 즉 이 친구 있지? 얘를 세제곱하면 1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근이니까요. 그래서 오메가를 세제곱하면 1이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또 어디에 넣을 수 있냐면 여기도 넣을 수 있지만 여기도 넣을 수 있죠. 여긴 안 돼. 이거 실근 가진 애니까 안 되고 여기서 허근이 나온 애가 여기에서 나온 거니까 이 오메가라는 아이를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다 라는 식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돼요. 숨좀 마스크를 못 쓰겠는데. 이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 된다 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근이 2개 나왔지. 따로따로 쓸 때 가운데가 플러스인 거를 하나를 쓸 거고요. 가운데가 마이너스인 거 하나를 따로 쓸 거예요. 이렇게 2개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거를 내가 오메가라고 내가 치환을 한다면 이건 어때? 뭐만 다르냐면 루트 앞에 부호만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켤레복소소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오메가의 켤레인 거니까
오메가 바라고 써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두 개는 결국 뭐야? 이 2차 방정식에서 나온 두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켤레를 하게 되면 두 근의 합이 돼요. 근데 우리 이거 두 근의 합을 하면 어때?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두 근의 합공식에 의해서. 그지? 그럼 두 근의 곱도 구할 수 있어. 두 근의 곱은 물론 이걸 곱해도 돼. 곱해도 되긴 하는데 두 근의 곱은 2차 방정식에서 a분의 c로 구하기 때문에 두 근의 곱은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차관이 제공을 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돼요. 사실 이거는 오메가로 다 나눠보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x 세제곱이 1 되는 거를 지금 해봤잖아요. 이번에 뭘 해볼 거냐면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도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이거 x 뭐야?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이요 라고 하겠죠. 근데 마이너스 1이 아닌 우리가 모르는 근 두 개가 분명히 더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옮겨서 1의 장점은 내가 지수를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주면 x뿔1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2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이너스 1이라는 아이는 여기에서 이제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두 개의 근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 우리가 구할 게 아니야. 구할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근을 근해볼 쓰기 귀찮아. 그냥 우리가 오메가라고 둘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성질은 자, 오메가를 여기다가 넣으면 되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성질을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 다른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는 1이 나올 때의 오메가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올 때의 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잘 볼 거예요. 얘가 이걸 줬는지 아니면 이걸 줬는지에 따라서 써야 되는 공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걸 도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를 여기다가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다 라는 것도 구할 수 있죠. 다르지? 아까는 가운데가 플러스였잖아. 근데 이번에는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면 가운데가 마이너스일 때가 되고요.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일 때가 돼요. 그래서 이게 사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꼭 잘 보셔야 돼요. 얘가 1인 걸 줬는지 마이너스 1인 걸 줬는지. 자,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의 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켤레근은 오메가 바라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거 두 개는 여기서 나온 거라 그랬지. 그래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 두 개의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즉 얘는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면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또 1이 되겠죠. 이렇게 뭐가 다르냐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다릅니다. 나머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마지막에는 이 3번을 일단은 패스를 하고요. 여기까지만 일단은 나올 건데, 그래서 필수제 12번으로 가게 되면 헐, 선생님 노답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수를 줄여주는 작업을 해줄 건데요. 약간 어떤 느낌인지 볼 거예요. 숙제는 또 이것보다 쉬운 거니까 그걸로 연습해 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오메가 사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옛날에 이거 기억나지? i 4제곱이 1인 거를 이용하는 게 있었어. 얘기 옆에 때 했어요. i 4제곱이 1인 걸 이용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i 5제곱은 i 4제곱에다가 i를 곱한 거니까 이거는 그냥 i랑 똑같다. 왜? 얘가 1이니까. 이런 걸 했었어. 근데 이거랑 똑같이 해줄 거예요. 우리 방금 전에 여기서 x 세제곱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 인수분해에 의해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알 수 있는 정보가 되게 많아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켤레는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켤레는 1이 될 겁니다. 이 정보들을 알고 있는데 얘가 아주 요긴하게 쓰일 거예요. 자,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건 자, 옛날에 했던 거랑 똑같이 오메가가 있었어. 그럼 오메가 제곱은 그냥 오메가 제곱이겠죠?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래요. 그럼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에 오메가를 곱한 거니까 1 곱하기 오메가여서 그냥 오메가가 되겠죠. 그지? 그럼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에 오메가 제곱 곱한 거니까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것들 패턴을 가지게 돼서 나눠봤을 때 나머지에 따라서 오메가인지 오메가 제곱인지 1인지에 따라서 줄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i에서는 제가 얘기했어요. i는 무조건 지수가 없어지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답을 1 플러스 i 제곱이라고 쓰면 그건 틀린다. 왜냐?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어서 이건 0으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라고 했었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은 오메가에다가 3 이상의 숫자를 살리면 안 돼요. 오메가 세제곱이 바로 나왔어. 그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1로 바꿔서 답을 써주셔야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오메가는 절대 지수가 2보다 커지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줄일 수가 있어요. 자, 4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에요. 그럼 우리가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오메가의 1제곱이랑 똑같아질 거고요. 오메가의 20제곱은 20을 3으로 나누면 2가 남아요. 그 말은 얘는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1인 거지. 헐, 근데 이거 0이라며. 그래서 내가 0이야. 이게 줄여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들을 이용을 해서 이 조건들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줄일 수가 있는가를 찾아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될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켤레 없는 거를 할 거거든요. 209번에 한번 최대한 줄일 만큼 줄여보세요. 일단 영상을 여기서 끊고 숙제 뽑아드릴게요. 다음은 뭐 물어보려는데?